바빠서 지친 우리, 세상의 수많은 회사에서 하필이면 그곳에 들어간 당신. 술 먹으면서 말하고 싶은 퇴사썰.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줌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팟빵, 오디오 클립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번 편은 오순도순하게 금정산 김타이거님과 단 둘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사실 오늘 술을 마시면서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나간 회사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금타님 인사부터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금정산 김타이거입니다. 저희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자꾸 말이 헛나오네요. 네. 진짜요. 이진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 어,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사실 저희가 좋았던 추억보다는 함께해선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라고 하고 싶은 기억들을 꺼내려고 할 건데요. 일단 저는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면접을 매년 엄청 많이 보다 보니까 강제로 축적된 데이터가 생기게 되었는데 막 인터넷에 보면 공고부터 이상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사실 맞나요? 저는 별로 그런 게 좀 없어서 공고로 거르긴 좀 어렵고요. 공고가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재업로드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편이고, 그냥 일을 어떻게 해준다라는 멘트가 있으면 면접 때 꼭 그 부분을 물어봐요. 그러면 그 공고랑 다른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는 일이 많아서 추가 채용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갔는데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요? 네. 지금 장난치나 뭐지? 싶을 정도로 뭐, 그냥 먼 그, 미래 일이 많나 봐요. 먼 미래. 먼 미래. 네, 그런 경우가 조금 많아가지고 꼭 이제는 그런 포인트를 물어보기는 해요. 금타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이진님이 방금 하신 말씀 다 봤고요. 정말 공고가 자주 나오고, 공고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도 아직도 채용 중으로 떠 있는 곳은 진짜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기업 홈페이지가 없는 곳은 저는 지원서를 안 썼던 것 같아요. 그 어, 왜, 네, 왜냐하면 흔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조차 없는 곳은 일단, 정말 영세한 가족 회사인 경우가 많았던 경험이 있고, 음, 그리고 그 회사 운영을 하는데 그 정도 투자를 하지 않는 곳은, 막 사람을 대하는 것도 너무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게 있어서 안 가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웃기려고 애쓰는 채용 공고도 피하는 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대사항에다가, 못쏠 가산점, 욜로족 대환영, 회사 내 미남 미녀 많음, 이렇게 써놓은 거 음, 혹시 이지님 보시지 않으셨어요? 가끔 인터넷 짤방에도 가끔 올라오던데. 근데 이런 곳은 대부분 막 그런 것도 좀 봤거든요. 지원 방법에다가 텔레파시, 괄호치고 가능한 분들의 하남, 괄호 닫고 이렇게 써놓은 것들? 아, 이런 곳은 정말 딱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는 체계가 진짜 1도 없는 곳이고 들어가면 네. 나랑 일단 재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음, 있는 곳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예 쓰지도 않고. 음, 그리고 이런 회사가 어느 곳보다도 꼰대 집단인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정페이 주면서 진짜 당당한 회사들 무조건 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음, 이제는 막 그런 회사가 있을까 싶은데 많겠죠? 그쵸, 저는 예전에 많죠. 그쵸. 예전에 저 5년, 6년 전만 해도 막 연봉 1,800만 원짜리 신입을 뽑으시면서 막 우대사항에다가 영어, 중국어 가능자, 포토샵 가능자, PPT 제작 가능자 등등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펙을 요구하는 곳이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그때는 취업이 급하니까 면접을 갔던 적도 있는데, 뭐,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우리 음. 청취자님들께서는 잘 피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공고를 그렇게 써놓는 경우는 저는 인터넷 짤방으로만 봤거든요. 그 막 디자이너 구한다 하면서 그림판으로 그린 거 그런 정도로 봤지. 사실 네. 이런 경우는
아르바이트도 이렇게 막 안 쓰는 것 같은데, 진짜 그니까요. 정말 너무 이렇게, 쎄함이 느껴지네요. 네. 그쵸, 그쵸. 그쵸. 그리고 막 돈도 이렇게 짜는 경우가, 저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업계 최고로 우대해줍니다 하는데 안 갑니다. 왜요? 근데 약간 믿음이 가는데 어깨 채도를 우대해 준다니까? 거기들이 다 블랙 기업으로 소문이 났어요. 사람을 못 구하니까. 근데 아, 돈을 그렇게 주지도 않아요. 근데 막 진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는 대우를 해주고 막 선생님 그런 프리랜서나 이렇게 직원들에 대한 그걸 우대해주고 저희는 이만큼 해줘요를 하는 데는 그거는 사실 가면은 아니더라고요. 좋은 데는 자리가 사실 공고로 안 나와요. 맞죠. 맞아요. 네, 진짜. 맞아요. 맞아요. 좋은 데는 진짜 아름아름 채용을 하거나 공고가 나도 결국 내정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맞아. 쪽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그런 걸 써놓으면은 쎄함이 옵니다. 얼마나 음, 사람을 못 뽑으면은 저런 말을 할까 이러면서 저희 쪽은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막 면접에 갔는데 아,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최근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돈을 더 줘봤자 그 일하시는 분의 능력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우리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돈을 받고 일할 사람들인가요? 이러면서 결론은 어? 짜게 준다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더라고요. 이거 좀 신박하네요. 그러니까요. 결국 신박하게. 진짜 들으면서 저 무슨 소리지? 30분을 면접 보면서 아, 네. 이런 소리 들으라고요. 업계 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그런 업계의 그런 기준들을 다 깎아 먹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일을 해줄 수 없냐고. 그냥 무슨 소리야? 이런.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 면접도 사실 진짜 우리가 얘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많죠. 촉이라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막 증명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만의 촉이 세신 분이 있는데, 음. 금타님은 촉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없었는데, 그쵸. 체험으로 생긴 경험으로 생긴 편인 것 같아요. 음, 네. 네, 저는 사실 막 촉이 없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진짜 막 안타까워할 정도로 그 촉이 없어요. 막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안 가지고 사냐 이런 말을 듣는데, 그래서 제가 면접에서 사실 막 그런 게 딱히 없어가지고 여태 뭐 좋든 나쁘든 그냥 거의 취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약간 쎄한 걸 못 느끼니까 쎄한 거를 뭐 믿을 수가 없고요. 그냥 일하고 싶지 않을 때 굳이 일하러 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약간 주변에서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일을 해라 이렇게 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일하러 간 경우가 있는데 일하고 싶지 않을 때 일하면 그 회사를 오래 못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음, 그냥 거기 면접 봤는데 별로, 일하고 싶은 기간이 아니다 싶으면 굳이 일하러 가지 않고, 네. 그거 말고는 사실 이젠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조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마음의 정리를 한다든지, 음. 근데 최근은 아니죠. 처음으로 또라이를 만났던 게, 몰랐는데 업계에서 유명한 또라이였더라고요. 뭐, 이제 면접을 1시간에 봤거든요. 아침 9시에 갔나? 1시간에 면접을 와, 보면서, 막, 퇴근 후에 뭐 하는지, 막 이런 질문만 하고, 그리고 원래 일하면 그 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근무 시간에 막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더 일해줄 수 있나요? 이럴 때는 뭐 토요일 근무가 되나요? 이러면서 점점 근무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되게 네. 고상한 방법으로 사람을 열정페이를,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막 이렇게 돈을 주고 막 이렇게 하겠다 공고는 잘 써놨는데 막 가서 보니까 자꾸 그 기준이 막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막 자기는 뭐 교회를 다니는데 사이비를 거르기 위해서 어느 교회를 다니냐 이러길래 저는 무교인데 그냥 교회 다닌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 네, 무견대 그냥 교회 다닌다라고 하니까 막 그런 말들을 해가지고 아, 좀 이상하다라고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거기 면접 본 게 소문이 났나 봐요. 주변에서 연락이 와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를 막 얘기를 해주면서 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면접장에서 저는 안 가기로 약간 마음을 먹은 상태여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 진짜 면접에서 우리가 이렇게 악덕 회사인 것 같다. 여긴 좀 쎄하다라고 걸러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금타님은 어떤 부분이에요? 저도 이거는,
그러게요. 면접 가기 전에는 사실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촉이 딱 오는 분들이 있다는데, 저도 그 정도는 아니고, 어, 음, 그냥 딱 면접을 보다 보면 그 공통된 징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어느 정도 좀 체계가 있고 매너가 있는 회사면 그 면접 마지막에 급여라든지 수습 기간이라든지 복지 사항 같은 걸 좀 브리핑을 주더라고요. 또 근데 음, 사실 그게 맞잖아요. 그 그쵸. 들어가기 전에. 근데 진짜 내부 상황 개판이고 오너 마인드 자체가 사람을 나사 부품처럼 생각하는 곳은 대부분 그런 중요한 취업 규칙을 말을 잘 안 해주고 숨기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분명히 대부분 뭐 친구도 그렇고 내가 이때까지 일했던 곳들은 일주일 내로 쓰는데 한 달이 넘어가도록, 일한 지 한 달이 넘어가도록 쓰자는 말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는 막 그 어떤 악덕 중소기업들은 정부에서 그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연봉에 포함시켜서 같이 계약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에 저는 악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다녀보면서 첫 단추가 괜찮게 끼워졌는지 아닌지는 판단이 분명하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로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첫 직장은 제가 근로계약서가 없이 일했거든요. 계약서를 감사 때문에 쓰긴 썼는데, 근데 음. 저는 계약서를 못 봤어요. 사인하고 가라고 해서 사인하고 가니까 계약서를 못 봤거든요. 네. 네, 근데 내규는 잘 지켜주셨어요. 자기가 말했던 건 다 잘 지켜주셔가지고 별 말이 없었는데, 근데 그 음. 뒤로 막 이상한 회사에 들어가면 진짜 계약서를 써야 돼요 하면은 그 계약서를 진짜 주는 걸 굉장히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 저도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좀, 왜냐하면 규칙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진짜 꺼리시더라고요. 좀 보자 맞아요. 그러면은. 음. 저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기만 보면 계약서가 생각나냐는 거예요. 계약- 제가 달라고 한국이다. 계속 하니까 자기만 보면 계약서가 생각나요 하길래 네 이러면서 저 주세요 이러면서 쓰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한 6개월 걸렸나? 근데 진짜 오래 진짜 똑 걸렸죠. 부러지게,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똑 부러지게 말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못 그랬던 것 같아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 회사는 초기부터 제가 싸가지 없다라고 이런 이미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뒤에도 막 그냥 얘기하고 다니긴 했었거든요. 진짜 근로계약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그리고 근로의 음. 기준에 따라서 계약서 종류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정규직이나 프리랜서의 계약직은 또 계약서는 또 다르고 그리고 음, 근로 기준에 따라서 뭐 위탁이라든지 초단기라든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거를 안 음. 지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 자기 역량에 따라서 어떤 계약서를 써야 되는 표준을 알고 근무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내가 뭐 프리랜서인데 간혹 근로계약서를 써주기도 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만약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노동청 가서 막 얘기를 하면은 근데 사실 노동청에서도 막 해주는 게 딱 그거 하나뿐이더라고요. 계약서를 수정해라. 이게 다긴 하던데 네, 사실 아, 이거는 뭐 회사한테 안 좋은 부분이라서 딱히 우리가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자기의 계약서 종류를 아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막 근무하다 보니까 회사에 따라서 제가 어떤 계약서를 쓰는 방식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희 쪽은 사실 무급 수습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거는, 요즘도 근데 그런 게 있을까요? 무급수습. 저 때도 한창 열정페이가 음,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세대라서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무급수습. 저는 사실 무급 수습을 안 했는데 제 음. 친구가 무급 수습을 6개월 가까이 하고 정규직 전환 못하고 퇴사했거든요. 와, 와, 소름 돋네요, 갑자기. 그쵸.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직장에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가질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음. 졸업하기 전에 직장을 사실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회사라 얘기가 돼서 들어갔는데 6개월 가까이 일은 시키는데 이제 졸업은 했고 그러면 계약서를 써달라. 정규직 음. 전환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해달라라고 했는데 아 좀만 기다려라 하다가
그게 시간이 그렇게 지나서 결국 퇴사하고 뭐 아무것도 건진 게 없죠. 돈도 못 건지고 경력도 없고. 맞아. 왜냐하면 그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그쵸. 뭐 사대보험에 서류를 뗄 수도 그쵸. 없잖아요. 맞아, 맞아. 네. 그리고 그게 1년도 아니잖아요. 1년 못 버티죠, 무급으로. 뭐 절 해주는 거 와, 없으니까. 그러네. 진짜 기업 좋은 일만 주는 거네요. 무급 이게. 그 생각까지 못 그쵸. 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막 그때 막 하는 이야기가 뭐 너가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일을 배워야 되고 하니까 무급으로 시킨 경우가 좀 있었고, 저는 무급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돈을 적게 주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긴 했는데, 굉장히 음. 아직도 약간, 너의 실력이 좀 안 좋으니까 이제 실력을 쌓아야 되니까 무급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 와. 친구 회사는 무급은 아닌데, 네, 최저시급으로 쳐주겠다라고 해서, 근데 그게 그게 더 나빠. 입사하셨더라고요. 그게 더 나빠. 뭐라 할 수도 없어. 어쨌든 법을 돈을 지키는 주긴 거니까. 했거든. 아, 진짜 최저시급으로 틀린 말도 주니까. 아니고. 아, 그러네.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막,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초임 때 너무 힘들었던 게 경력을 원하고, 그게 많다 맞아. 보니까 지원할 곳이 너무 한정돼 있고 이래서 저도 뭐 그냥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 주변도 무급인 걸 알지만, 약간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한 것들이 좀 있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들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음. 퇴사를 하기 전에 퇴사각은 어떤 부분에서 좀 서는 편이에요, 금타님은? 저는 퇴사각은 경험 하나 얘기해도 돼요? 제가 그때 네. 퇴사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제가 지금 회사 말고 맨 음, 처음에 취업을 정말 작은 회사를 했었고, 음, 그게 들어가게 된 게 너무 취업이 힘들고 안 음, 되니까 막판에는 제가 제 자신을 후려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그 취업 센터에 갔는데 거기서 연결을 하나 해줬어요. 음, 그래서 뭐 저야 뭐 땡큐 이러고 갔는데 이상하게 애들이 저를 배척하는 거예요. 어, 밥도 밥을 같이 안 먹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뭐 어, 일을 가르쳐 줄 때도 그냥 일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은 그냥 가서 딱 보면 그냥 자기 혼자 막 후루룩 해. 그런 다음에 이제 아시겠죠? 이러고 그냥 제 자리에 가라 그러고 나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재수없어. 재수없어. 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 물어보려고 하면은 딱 들어서 아니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은 하는 말이 진짜 압권이었던 게 아니 대학도 나왔으면서 왜 못 알아들으세요? 아, 뭐 배운 여자 아니셨어요? 이러면서 아, 노골적으로 저를 진, 되게 배척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뭘까 했었는데 한 며칠 뒤에 또 저희 그때 사내 메신저로 네이트온을 썼는데 제가 그때 네. 이제 고객사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모니터에 네이트온 메신저가 띠링 하고 뜨는 거죠. 근데 네네. 거기에 딱, 야, 전현 말하는 거 들었어? 이렇게 저한테 메신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옆 사람한테 보낸다는 게 잘못 보내서 저한테 온 거죠. 아, 그-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제가 다 뭐 진짜 일을 안 가르쳐 준다거나 뭐, 음, 뭐 사실상 그 은따죠? 은따 같은 거나 왕따를 시켜도 그냥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를 배척하는 게 딱 느껴지니까 알게 되니까 안 참고 저는 그때 사장님한테 얘기했었거든요. 잘하셨어요, 사장님한 네. 네, 사장님한테 가서 저는 여기서 일 못하겠다고, 일 음,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막 갑자기 그 연봉 협상을 하는데 연봉 협상을 되게 막혀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 모든 직원들이 다 듣고 있는데 막 제 연봉을 막 뭐 예를 들어 1,800이었는데 2,200까지 올려주겠다고 이 정도 돈 주면은 만족하고 일하실 수 있냐고 막 이러면서 저를 마치 몰아세우듯이 이렇게 진짜 막 연봉 예의가 너무 밥 말아 먹은 거 아니에요? 진짜 뭐죠? 그쵸? 저도 와,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어떡하다 그런 데 갔지 싶긴 한데, 그러니까 제 연봉이 올라간 거를 그 이제
저보다 훨씬 음, 어린 그 남자애들도 다 듣게 된 거고, 여튼 음,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를 음, 더 싫어하게 된 거예요. 쟤는 그쵸. 아는 것도 우리보다 일도 못하는데 연봉은 훨씬 많이 받으니까 대학을 나왔다는 음, 이유만으로. 그래서 그때 이후로 더 괴롭힘을 당하다가 제가 그냥 제 음, 발로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제 주위 친구들도 사실 그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은 어쨌든 그 묘한 음, 이질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쨌든 음, 새로 들어간 곳이니까. 근데 그런 이질감을 넘어서 너무 막 노골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다. 음, 이런 느낌이 들면은 저는 안 가요. 그 이후로도 음, 이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한 3개월 다녔는데도 나아지지 않아서 저는 미련을 더 이상 두지 않고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 예, 그 저는 취업각을 음, 뭐 물론 좋은 회사 여부를 떠나서 너무나도 내가 그 안에서 고통받고,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 너무 음, 고통받고, 아 뭔가 난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나를 끼워주지 않아서 음, 그래서 그런다면 저는 퇴사각을 세워도 된다 이렇게 그쵸.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음, 저는 퇴사각은 약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걸 헤쳐가는 방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서 퇴사각을 좀 세우는 편인데, 그리고 음, 이런 게 우리가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정말 부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결해보자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이면은 사실 퇴사각을 세우거든요. 저도 음, 예전에 막 그 한 번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업무 실수를 했는데 그걸 저는 몰랐고 그 오너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출근 안 하는데 전화가 와서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전화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근데 자다가 받았어요, 제가. 자다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알겠다. 제가, 그러면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하니까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약간, 뭐, 음, 죄송하다라는 말을 바랬던 것 같은데, 그때 약간 그럴 정신이 없었고, 그러면 이 일을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음, 그게 막 제 100% 실수가 아니라 약간 간행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고객이 다르게 했기 때문에 제가 결국 덤탱이를 쓴 거였거든요. 그 고객은 저한테 너무 미안해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오너는 진짜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그때 그러면 네가 일을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무급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뭐야, 왜 돈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막 얘기를 해도 안 되길래 근데 너무 네. 웃긴 게 뭐냐면 고객한테 돈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하, 그걸 근데 아하, 저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겠대요. 아하. 그래서 이 주변에 얘기를 해보니까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 실수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래, 만약에 그것도 나쁘지만, 그렇게 처리를 음, 한다라고 하면 자기는 돈을 챙기면 안 되지. 왜냐면 안 되죠. 저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는 돈을 챙기고, 그게 음. 간행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네가 일을 몰라서 그렇지. 근데 진짜 오너랑 이렇게 다 따지고 보면 오너가 저보다 경력이 적어요. 네. 네? 뭐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너가 저보다 경력이 적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사회생활이 돈이 많으면 회사 음. 설립할 수 있잖아요. 아, 그쵸? 돈이 있는 거죠. 난 돈이 없고. 야, 이렇게 또, 그런 거죠. 뭐 네. 그렇게 흘러가서 그때 그 전에 이미 퇴사각을 세웠는데 아 진짜 여기는 내가 무슨 일 벌어졌을 때 음, 이런 식으로 행동한 거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음, 들었고 그리고 그거를 사유를 써내고 이렇게 하면은 정부 쪽에서 이거를 감사를 해주면서 참작을 해주거든요. 근데 네. 무조건 그 원어는 저한테 네가 잘못했고 아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이건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막상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해결이 다 됐어요. 네. 네, 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혹시, 됐고 음, 고객도 막 그렇게 막 할 필요 없었고 막 이런 그리고 저는 월급을 다 받았고 한데 그때 막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막 서류를 신청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 서류를 저는 처음 해보고 자기는 해봤거든요. 근데 음. 저한테 이 사람도 똑같이 와서 왜 할 줄 모르냐고. 너무 사람을 너무 쪼아대는 사장님이셨던 거네요. 그쵸. 왜 할 줄 음, 모르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 나중에는
퇴사할 때 굉장히 후련하게 퇴사했거든요. 음. 퇴사할 땐 제 고객들이 거기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련하게 퇴사를 하고 거기에 경제적인 그런 손실을 입히긴 했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막 뭔가 그 뒤로도 좀 일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회사랑 나랑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음. 저한테 그러니까 차분하게 잘 얘기해주면 저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막 사람을 몰아간다든지, 다른 곳에도 음. 비슷한 그게 있었어요. 정부에서 진짜 깐깐하게 굴어서 저희가 CCTV 증거 다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음. 무조건 정부 쪽에서 이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개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 그 회사는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미안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좀 처리를 해서 네가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회사는 아직도 잘 다니고 있는데, 진짜 음. 이렇게 너무 대처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작은 음. 때를 가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를 지키지 못하는 회사는 좀 퇴사각을 빨리 세우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퇴사가 있는데 오히려 막 일주일 만에 사실 퇴사한 적도 있거든요. 왜요? 아니, 방을 화장실보다 작은 방을 준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막 방송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네. 충격적이었던 게, 그 네. 면접을 보는 장소가 달랐어요. 나는 이 네. 회사인 줄 알고 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아닌 거야. 내가 근무할 곳이. 근데 그건 진짜 사기 같네요. 배신감 느낄 만해. 아니, 그래서 나는 여기 건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 볼 때도 약간 이 회사의 분위기를 뿐만 아니라 면접 장소, 그 회사 내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보잖아요. 여기에 회사의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환경을 보잖아요. 그쵸. 거기는 건물이 좋았어요. 그리고 음. 위치도 좋았어요. 근데 네. 출근을 하니까 다른 곳이었는데, 뭐, 근데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회사가 아. 작은 걸 떠나서 제가 근무하는 방이 진짜 책상이 안 들어갔어요. 그럼 너무 진짜 그러네요. 너무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거 얘기해야 될까요? 책장이 네. 흔들거렸거든요. 제가 책장이 네. 흔들거린다 쏟아지면 저 그냥 깔려 죽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책장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줬냐면 책장을 벽에 박아줬어요. 이런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 줄게." 이러면서 막 돈은 박아 안 주신 거 들었어. 아니에요? 박았으니까. 진짜. 근데 진짜 아. 내가 그 고객이랑 만나서 말을 하는데 앉지를 네. 못하겠는 거야. 너무 좁아가지고. 음.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게 우산통만 봐도 화가 나는 거예요. 우산통 왜 저렇게 커? 이러면서. 아니, 책상이 못 들어오는데 이곳에. 근데 제가 웃기다. 그러고 나서 예전 회사에 짐을 찾으러 갔어야 했거든요. 근데 네. 짐을 찾으러 가면서, 근데 거기 회사에서 제가 진짜 좋은 방을 썼어요. 진짜 좋은 방을 썼는데 예전 회사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화장실을 들어갔거든요. 내가 네. 지금 왜 이직한 데가 이 화장실보다 작은 곳 같지? 이러면서 이 화장실을 다 트면은 책상도 들어갈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출근해서 저 퇴사할 거라고. 이건 근데 좀 이거는 아니지 인정. 않냐고. 그쵸. 그쵸, 그쵸. 근데 막 진짜 막 퇴사를 안 시켜준다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러면 올해 말까지만 해달라 이러면서 올해 말에 이 사업을 없앨 거다 이러는 거야. 지금 나 어? 취업 사기 당하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여러모로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자꾸 생기는. 그쵸. 근데 막 더 네.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담당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직원분이. 네네. 그분은 또 그걸 처음 들어. 어? 그분이랑 퇴사하면서, 퇴사란다. 퇴근하면서 제가 그분한테 이랬거든요. 누구누구님, 이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저도 처음 들어요. 저도 퇴사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제자리가 어디로 가는 거죠? 이래서,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방금 들었는데. 그 담당자분은 원래 이 담당도 아니래요.
저한테 그 대사 막 얘기를 어. 해준 게 사실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입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다른 일로 입사를 했는데 일이 가중되기 시작하면서 자기 이 일도 맡았대요. 어. 진짜 그런 게 그거를 벌써 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퇴사하겠다고 생날리 브루스를 안 쳤으면 몰랐던 거예요, 자기도. 진짜 막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꼭 우리가 회사랑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음. 막, 네, 제가 좀 안 좋은 경우를 많이 겪긴 했었는데 그 뒤에 막 들어갔던 건 소개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사실 일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냥 일하고 싶지 않은 주간이었어요. 그냥 그때는 아직 일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주변에서 제가 일을 안 하면 왜 일을 안 해? 일을 해야지 막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입사를 어. 했는데 근데 거긴 3개월 퇴사인데 제가 병 걸렸다고 저 진짜 가야 된다. 저 수술하러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수술할 거예요 하면서 막 의사 소개해 주겠다는 거 아니요 저 의사 제 필요 없다고 제 주치의 정해져 있고 그거 안 아, 된다. 웃기다. 막 이렇게 해서 퇴사를 하는데 그때는 퇴사가 어떻게 해서 왔냐면 그때 그 전에 일주일 막 이렇게 하고 그만두고 막 이런 우여곡절이 있다 보니까 퇴사를 안 하고 싶어서 3개월 음. 버티다가 퇴사를 막 결정한 이유는 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고가 났으면 좋겠는 거야. 난 너무 출근을 하기 어. 싫으니까. 이 퇴사를 어떻게든 어. 안 하려고 막 요가도 다녀보고 막 마음 수련을 열심히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막 음. 요가를 하기 전에 도서관에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보는데 아직도 그 책이 저희 집에 있는데 내 마음이 지옥일 때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시집을 보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사서 집에 가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까지 일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좀 퇴사를 해야겠다. 근데 퇴사는 진짜 더러웠어요. 막 한 달간 그 오너도 가족가 몰랐는데 그 회사 가족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오너가 음. 2명인 거죠. 오너가 솔직히 말해서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오너가 다 오너였는데 그 오너 중에 한 분은 저보고 그러면 퇴사하니까 바로 인수인계나 뭐 이런 정리를 하세요 했는데 한 사람은 무슨 소리냐 왜 벌써 퇴사한다고가 얘기를 했냐 이러길래 퇴사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자기 둘이서도 부부인데도 이야기가 안 돌아가니까 제가 어. 퇴사한다가 됐는데 한 명은 저보고 빨리 정리하셔야 되고 한 명은 한 달 그거 해줘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이진님 그때 퇴사 진짜 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퇴사한다고 말하고 나서 전 웃고 다녔거든요 한 달. 내가 아는 이진님이 아닌 것 같아. 너무 무서운데요. 네, 웃고 다녔어. 그래서 제 뒤에 오신 분이랑 그때 막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요 심지어. 저 퇴사할 어. 때도 사람들이 싹 바뀌고 또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전부 다 아프다는 사람이 아파서 퇴사한다고 저 수술한다고 했는데 막 웃고 다니니까 그때 네. 약간 악에 받쳤는지 그렇게 온갖 쇼핑하면서 살았거든요. 막 아. 화장하고 음. 진짜 막 귀걸이 이따만한 거 하고 다니고 끝으로 갈수록 더 후련하니까 화려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차피 이거 솔직히 말해서 딱 봐도 제가 거짓말한 건데 이러면서 그래서 뭐 퇴사하고 나서 근데 그 이후에 일담에 거기 이야기들을 꾸준히 듣긴 했거든요. 근데 네. 진짜 다들 더럽고 막 거기 진짜 막 가족에다가 친구 막 몇십 년 친구 지기까지 막 같이 일했는데 친구는 절교하고 떠났고 어머. 어머. 네. 그러니까 회사가 진짜 가족회사 이래서 가면 안 되구나. 저 다음부터 부부 이렇게 있는데 절대 안 갑니다. 아, 진짜 진짜. 부부는 걸러야 돼요. 진짜요. 잔소리도 그러니까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또 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데 다녀봤는데 서로 얘기가 안 통하고, 맞아. 좀 번거로워요. 뭔가 맞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번거롭고,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면접 볼 때 음. 그 중요직 사람들이 아니고요. 진짜 온갖 사람들 다 오는 경우 있거든요. 면접을 온갖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온다고요? 네. 면접 보시는 분이 원래 뭐 이렇게 직급으로 딱 그냥 오시잖아요. 면접을 항상 네. 면접 관계자분들은 뭐라고 해? 그쵸. 면접관이요, 면접관. 네네네. 근데 그 면접관이 사원까지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 이래서 안 돼. 너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체계가 없는 곳은 체계 그래서 없는 곳은 제가 힘듭니다. 네. 이 회사가 가족 회사를 넘어서서 모든 직원들이랑 면접을 보면서 진짜 와. 일대 다수를 보면서 제가 뭐지? 이게 뭐야? 라고 초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네. 신입에서 그 갓키 이제 2년 막 이렇게 했을 때였기 때문에 네. 이게 뭐야? 하고 막 그런 그냥 이런 경우가 있구나 이러고 처음 했는데 그때 알았죠. 다시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까지 막 사원까지 부르는 경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최근에 제 음. 친구네 회사가 제 친구가 일하는데 오너가 제 친구 보고도 와서 면접관으로 와달라고 했거든요. 자기는 보는 눈 네. 없다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났는데 이번에 다른 회사 떴다. 이직해라. 거기 아니다. 그 제 친구도 막 지금 이력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고 거기서 원래 아니긴 했지만 면접 볼 때까지 이런 건 아니다 이러면서 그쵸. 그쵸, 저 그쵸. 막 괜히 또 잘못 뽑았으면 또 그거 갖고 얼마나 또 사장님께서 친구분한테 막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뽑자 그래서 뽑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책임 전가 당할 수도 있고. 맞아요 진짜 맞아요.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죠. 근데 막 그쵸. 이러면서 저한테 막 사회생활 잘하라고 겐톡 보냈던 분이 있거든요. 겐토까지요? 아니 잠깐만 겐톡을 너무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왜? 네. 이것도 말하자면 긴데, 그러니까 뭐 그분이 약간 저한테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막 그럼 잠깐 궁금한 자기 게. 개인한테까지 와 찾아와서 인사를 안 한다고 저한테 막 그 공개 아. 약간 은따처럼 몰아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들어가면 회사 문 열면 인사하고 자기 자리 가잖아요. 그쵸. 근데 자기가 거기에서 제일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상사도 아니에요. 직급은 똑같아요. 근데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서 왜 인사를 안 하고 말을 안 거냐고. 근데 와 심지어 진짜 우리가 꼰대. 분야가 달랐어요. 내가 말을 걸 일이 네. 없거든요. 분야가 다르니까. 네. 근데 자기한테는 왜 친하게 안 지내고 사회생활 못 하냐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말하고 싶으면 출근하는 날 말하면 되지. 왜 놀러 가는 날 보내가지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경주에 놀러 가는데 그날 아침에 연락받고 기분 나빠가지고 저도 아니다. 막 그 전날에 제가 막 우유를 샀는데 우유를 막 2+1 이래가지고 우유가 남아가지고 주변 네. 사람한테 주고 퇴근했거든요. 자기는 네네. 안 준 거죠. 나는 그것까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나오면서 보이는 사람한테 주고 나온 거였는데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래서 우유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안 드린 거고 인사도 하지 않냐. 근데 막 왜 할 말이 있으면 저 갔을 거다. 근데 할 말이 없는 거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막 사회생활 못하고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사실 회사 아. 생활이 안 좋아졌죠. 막 1년치 서류를 뒤엎기 시작을 하면서 저한테 막 와. 서류 못한다고 저 퇴근 못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사실 알고 저 왜 저러냐 이렇게 막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저 때문에 막 그렇게 했는데 이미 주변 사람들은 이게 얼토당토 안 한 사실인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서류를 막 음. 자기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기가 준 서류를 했는데 그 표 서식에 하나가 굵게가 인쇄되는 거예요. 네. 근데 준 대로 인쇄했거든요. 네. 그거 불려갔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그래서 나 제가 준 대로 아니 했는데. 주신 대로 했는데요 하니까 그 와서 컴퓨터를 직접 수정해 주시더니 다시 다 네. 하세요 하는 거야. 근데 너무 근데 사람이 오기가 못됐다. 생기니까 다 하고 네. 그때 내부 감사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제가 서류를 칭찬받았거든요. 이렇게 서류 하시라고. 그래서 네. 막 그걸 또 와서 그쪽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뭐 칭찬 받았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네 하고 갔거든요.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셨어, 이진님. 절대 지지 잘하셨어요. 않았어요. 인사 안 한다고 막 하길래 막 제 맞아, 방에 맞아. 와서 뭐 고쳐줄 때 저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음. 주변에 아시는 분이 그 이야기 듣더니 거기서는 90도로 인사했어야지 보여주라고. 어머 오셨냐면서 90도로 인사했어야지. 그게 인사 왜 안 했냐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인사하는 거 다 보여주고 했어야지 이러면서.
아, 웃기다. 맞아. 근데 진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보란 듯이. 근데 저 약간 이게 더 이게 막 자기 저를 막 은따시키고 싶어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분들 빼고 두 사람 빼고는 다 잘 지내고 있어가지고 사이가 좋았거든요. 따로 회식하고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 뒤로는 막 인사해도 욕하는데 그러면 진짜 인사 안 하고 살아야겠다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 퇴사도 저는 뭐 후련하게 했습니다. 거기 음, 그분들이 남아서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회사는 아, 후련하게 했고, 그리고 뭐, 금타님도 부부 쪽에 가셨다고 하는데, 금타님은 어떠셨나요? 아까 그 외에, 음, 어, 그 저를 왕따시키던 그 회사의 오너분이 알고 보니까 부부셨던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남편이고, 그때 과장님인가? 사장님이셨던 분이 아내분이셨던 거예요. 아, 근데 좀 피곤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음, 그 두 분이 막, 뭐 남편분께서 출장을 가거나 뭐 업무적으로 야근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과장님이 심심하니까 모르겠어요. 집에 혼자 가기 싫으셨나? 여튼 그래서 심적으로 기댈 만한 사람이 필요해서 나를 뽑았나 싶을 정도로 막 음, 그렇게 남편이 일을 더 오래 하는 날은 자기랑 같이 꼭 밥을 먹어줘야 되고, 음, 뭐, 이주할, 고주할, 뭐, 이야기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싶어가지고, 저를 항상 막 근처 뭐 카페도 데려가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했는데, 음, 그냥, 그때는, 막, 모르겠어요. 막, 얘기 듣는 것도 좋고, 뭐 맛있는 거 사주시니까 좋긴 한데, 음, 칼퇴를 못하고, 어쨌든 계속 저녁에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사건이 있고, 이렇게 내가 메신저도 음, 받았고, 나 그동안에 되게 배척을 받아서 일 못하겠다 이랬을 때도 음, 그냥 그 두 분이서 얘기를 먼저 하시고 공통된 의견을 저한테 그냥 전달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날은 사장님이랑 면담하고 또 그 다음 음, 날은 과장님이랑 면담하고, 그러니까 막 두 분이서 저를 일부러 그렇게 따로 면담을 막 시키면서 얘기도 계속 하게 하시고, 여튼 되게 안 좋은 경험이 있어요. 진짜 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커뮤니케이션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뭔가 쉽지 진짜. 않았어요. 뭔가. 예. 가족도 안 되지만 부부는 더 안 됩니다. 아우, 힘들어요. 정말. 진짜 같이 일하면 부부는 둘이서 음. 얘기 안 해? 이러면서 집에 가서 얘기 안 해? 그니까요. 이 정도도 얘기 안 해? 이런 식의 정도로 너무 힘들죠, 사실. 맞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사람이 좀 극한으로 몰리면 안 좋은 생각도 하고 사실 남 일이었으면 당연히 너 퇴사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자기 일이면 막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퇴사인지 좀 버텨야 되는 건지. 거기서 사실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까지 막 고민하다가 퇴사를 했지만 아직도 딴 데 면접 갈 때는 이 회사가 꿈에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꿈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빨리 더러운 데는 빨리 마음의 정리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퇴사를 하는 이유에도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말 하나가 좀 비수가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일하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구나 싶었던 게 일 못하는 소리 들으면 약간 더 악에 바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부부 회사에서 너 일을 못한다. 너는 학습지 선생님이나 다름없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오, 그거예요. 뭔지 진짜요? 알아요? 네. 제가 프린트 너무 뭐요? 많이 해서 그렇대요. 진짜 제가 프린트 서럽네. 왜 와서 프린트 이렇게 많이 하냐고. 학습지 선생님처럼 프린트만 하냐고. 진짜 좀 서럽게 얘기하셨다. 그날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 처음으로 이런 인쇄 많이 해서 욕 듣는 거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날 일하다가 막 울고 가고 막 이랬는데 그때 막 자존심 상하고 막 했는데 그 뒤에 한 번 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막 고객한테는 돈 받고 저한테 월급 못 주겠다는 회사에서 막 너는 뭐 이렇게 배웠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넌 네가 잘한다고 생각하니? 이랬는데 그때는 이랬어요. 네, 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면서 저 어, 잘하는데요? 이러면서 어, 보통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단한데요? 저 들으면서도 약간 사이다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더 미움 사셨을까 봐. 아, 뭐, 그 네. 말 나왔을 때 약간 이 생각했어. 아, 이미 사실 생각이 뇌를 거치지 않고 말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약간 기가 찼던 게 그분이 오너가 공부를 한 네. 쪽은 제 지도 교수님이거든요? 네. 그럼 저를 욕한다는 건 제 지도 교수님을 욕한다는 거니까 절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저 이딴 말을 나한테 해? 이런 마인드가 돼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한 1년 뒤에는 사실 제가 진짜 고객이 많았고 제 음, 개인적인 일들을 그 회사에서 좀 부풀러 준 게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고객 유치를 스스로 좀 한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음, 오너가 막 말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너를 만나서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아, 그러세요 하고 퇴사를 했지만 네. 근데 또 모르겠네요.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발끈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때 막 싸웠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동기가 너 이제 어떡하려고 하냐고. 싸운 거 아니야? 나랑 같은 생각을 했나 봐. 나도 들으면서 사이다인데 쉽지 않은 말이다 이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근데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말을 해도 일을 못하면은 진짜 사장님한테 굉장히 혼나는데 이진님은 아니잖아요. 일을 항상 내 몫을 딱 다 하고 그다음에 고객도 다 유치하고 이랬으니까 약간 좀 본세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약간 사람이 계속 일하면서 느껴지는 게 죄송하다라는 말을 입에 붙이면은 죄송한 일이 아닐 때도 자꾸 그게 내 탓이 되더라고요. 저는 첫 직장에서는 뭐든지 약간 선배의 그 팁이 뭐냐면 굉장히 사람이 불쌍해 보이게 얘기하면 오너는 다 들어준다. 그러니까 음, 목소리 이렇게 깔고 이렇게 불쌍하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일하면서 느낀 게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신 분은 자기 할 일 다 찾아가는데 불쌍하게 얘기해서 들어주는 것도 그게 막 속 후련하게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팁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닌데 내 일처럼 죄송하다고 하면은 그게 결국은 진짜 내 일처럼 돼버리니까 음. 아닌 건 진짜 아니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더니 네, 너 일 못한다 했을 때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나와서 저런, 네. 저런. 아, 근데 뭐, 거기는 퇴사도 저는 굉장히 후련했어요. 네. 음. 근데 앞으로도 그런 말 들으면 전 진짜 또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맞아요. 참을 필요도 없고, 너무 막 죄송하단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저는 좀 동의해요. 근데 저희 업계분들은 다 얘기했는데 저희 업계는 다 사람들이 자존심 센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대요. 이쪽 사람들이 그 약간 MBTI나 뭐 성격적으로 보면은 자존심에 자기만의 그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우와, 이해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럴 어,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저 약간 어땠냐면 더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떠날 때 여기가 아쉬워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이 악물고 하긴 했어요. 엄청 열심히 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금타님은 또 어떤 비수 같은 말을 들으셨어요? 저는 그 회사에서 싼 맛에 쓴다. 전 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정말 비수에 남았고 저는 그 말 때문에 진짜 왜 아까 너무 안 좋았던 일은 꿈에도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무슨 뭐 면담 같은 걸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그 면담의 장면이 진짜 한 3년 이상 꿈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왜냐하면은 이거 정말 진짜 제 경험인데 그 아까 초반에 면접 때 연봉 확실하게 안 알려주고 근로계약서 안 쓰는 회사는 제가 걸으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음, 지금 생각해도 그 회사가 너무 악덕인 게 사회 초년생의 그 어리버리함을 이용해서 근로계약서도 바로 안 쓰고
또 제대로 쓰지도 않았어요. 쓴다고 해서 제대로 쓰지도 않고 연봉 부분이 빈칸인 거예요. 음, 그래서 불러주시면 제가 쓰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1,800에서 2,200 이렇게 써 이러는 거예요. 어, 지금 저는 이진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때 왜 내가 그럼 저 그냥 2,200 쓸게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다 이렇게 하나 보다 그냥 월급으로 원래 이렇게 스무 고개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대로 받아 적고서 음, 그랬었거든요. 음, 그래 그 연봉기가 끝나고 이제 연봉 협상할 때 이걸로 말씀을 드렸죠. 컴플레인을 제대로 걸었죠. 그랬더니 음, 자기네 회사 사장이 좀 원래도 좀 되게 짜고 너를 싼 맛에 쓴다고 자기도 되게 욕을 먹는데요. 그래 근데 너가 열심히 하면 무조건 돈 올려주실 거고 너의 그 사수도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3번 연봉 올렸다 블라블라블라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뭐야 저를 회유한 거죠. 저를 음, 회유했는데 또 그 어린 마음에 그냥 그만두면 되는데 그 혹시나 일말에 그 올려줄까 싶어서 다녔었는데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천추의 한이고 트라우마였거든요. 이제는 그 어, 트라우마를 많이 극복했는데 진짜 저는 그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꿈에도 진짜 자주 나왔고 악몽 꾸고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요즘에 또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음, 막 계약을 어떻게 해라, 면접 어떻게 봐라 이런 게 많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진님처럼 진짜 이진님처럼 진짜 좀 똑부러지게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조금 그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되바라진다 그러나? 음, 되바라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뭐 어른이니까 대부분의 나를 채용하고 나를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른이라서 말을 좀 그분들이 듣기에는 되바라진 애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처음에 말을 딱 잘 하고 딱 잘 정해야 된다고 정말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 음. 맞아요. 돈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진짜. 진짜, 돈은 정말, 타협할 게 안 돼. 돈은 작게 주면 작게 줬지 올려주지 않더라고요. 정말요, 정말. 이거 진짜 다들 메모하셔야 돼요. 아, 진짜 네. 다 물어보셔야 되세요. 진짜 경우의 수까지. 맞아, 저는 경우의 그래서 만약에 이 수까지. 사업을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돈 얼마 줄 거냐? 그거 음,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그만큼 한다가 확실해져야 돼요. 왜냐면 저 첫 직장에서 좀 후려쳤던 게 뭐냐면 그 사업은 사업비가 더 세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럼 나에게 돈을 더 줘야 되는 경우인데 그 오너가 한 말이 이거였어요. 그 전까지 너희들 대우해 줬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가져가도 된다 이런 거야. 근데 그 전에 전 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난 없었어. 난 대우 못 받았어. 근데 말 네. 못했어요. 그냥 그렇구나 이러면서.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같이 일하시는 분은 똑 부러지는 분이었거든요. 네. 그분한테는 다 해줬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음, 말하고 자기 의사를 낼수록 더 잘해줬는데 근데 막 사수분이 자꾸 막 와서 이 오너한테는 사람이 당당하면 안 된다고 약간 불쌍하게 얘기해야 된다. 저 심지어 그 사수분이랑 불쌍하게 말하니 연습하고 가고 막 이랬는데 불쌍할수록 당합니다, 세상은. 근데 진짜, 뭐라 해야지. 내가 막 이렇게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 나 너무 돈 밝히는 애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이미 하신 말씀대로 딱 얘기를 정해야 돼. 정하지 않으면 덤태기 쓰니까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진짜 말해요. 돈 앞에서는 막 물건 살 때 타협하시지 않잖아요. 막 당근마켓도 아니고 왜 자꾸 나를 내고 하냐고. 내가 이거 당근마켓이에요? 내고 명언이다. 아니에요? 진짜? 이거 명언이다. 우리 이거 약간 썸네일 각인데요. 방금 그 말. 네. 진짜 왜 아, 나를 내고 진짜. 하려 드냐고. 면접 때 아니랬잖아. 이러면서 대학 갔으면서 말 바뀌고 막. 근데 아, 진짜 약간 나쁜 회사는 제 친구 이야기인데 막 네. 이러면 인센티브 제도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가 된다라고 했는데 일거리를 그렇게 안 줘서 일부러 인센티브 못 타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벌 수도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와, 진짜 못된 회사 진짜 많네요. 맞아요. 진짜 못됐어요. 그러면서 제 친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거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네. 직원을 뽑아요. 그럼 그 직원한테 또
그 인센티브 받을 만한 일거리를 줘요. 그럼 그 직원도 인센티브를 못 받죠. 왜냐면 인센티브 받을 만큼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자국 월급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와, 진짜 이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입사할 때 이렇게 말해도 돌아가는 그걸 보셔야 되세요. 입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이거는 중요합니다. 음, 그 정말 근로계약서라는 그런 문서화된 종이 한 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분위기가 어떤지 그걸 보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었거든요. 그 돈 받고 다들 어떻게 일해 하니까 다들 뭐 외제차 몰고 다니더라고요. 어? 집이 뭐지? 잘 사는 거죠. 아, 내가 또 금수저를 또 몰라보고. 다들 금수저였던 거야. 아, 근데 막 일을 아, 대신, 그러니까 급여가 좀 적은 대신에 일의 강도가 근무 시간이 막 그렇게 긴 곳이 아니에요. 그 나머지 막 자비를 다 시키면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경우 의도적으로 차단시키고 이번에도 막 직원을 또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들은 또 일이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들한테 일을 줘야 되니까 자기는 차례가 없는 거죠. 인센티브를 받을 만큼의 일을 받을 수가 전혀 없는 거죠. 앞으로도. 궁금한 게 진짜 이런 임금 제도? 사장님들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공유를 하나 봐. 어떻게 이런 체계를 생각해냈을까? 저는 이 생각이 너무 들고 소름이 돋아서, 음, 그런 인센티브란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도 그 인센티브를 받은 적은 없는, 맞아요. 야, 이걸 먼저 생각해냈을까? 이 생각이 너무 들고 소름 돋네요. 어, 근데 실제로 업계마다 다른데 저희 쪽은 그 오너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저 그때 막 병 아파가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네. 퇴사했던 것도 저 다음 분이 퇴사할 때 그분은 좀 음, 달게 했거든요. 이러이러해서 저 퇴사한다고 하니까 너 이 바닥에서 일 못하고 싶니? 이렇게 딱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뭐 사업체 차려서 자기 일 잘합니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다행이다. 게 사람 네. 능력이 있어야 된다. 퇴사할 때 자기 말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구나. 그때 약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분 보면서 아 저렇게 멋지게 퇴사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 아프다고 그 면담을 1시간 넘게 했어요. 저 수술해야 되는 이유를. 저 진짜 디테일하게 짜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술하고 이런 과정들로 이렇게 제 친구가 팁을 하면서 알려준 거였는데 이제 네가 쓸 때가 어, 됐다. 네가 써라 이래가지고 제가 다 막 귀담아 듣고 가서 했는데 막 진짜 그러냐면서 막 원 의사 선생님 소개해줄게 막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도 퇴사한다는 걸 못 알아듣나? 이러면서 진짜 돈 앞에서는 막 타협하면 안 되고, 네, 다들 돈에서는 맞습니다. 진짜 좀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약서도 막 그 인센티브 제도인 회사는 계약서는 정확하거든요. 음, 계약서는 정확하고, 일도 그렇게 안 주기 때문에 사실 노동상에서 걸릴 게 없어요. 그 음, 막 어기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법적으로. 맞네요. 음,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있긴 있어요. 저도 막 한 달이 건너면 그 오너분 아는 사람이긴 한데, 그 오너분 집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사는 사람이 더하다면서. 자, 있는 사람들이 더해요, 진짜. 자기 건물주인데도 막 그렇게 행동하냐면서. 그러면서 지점은 또 내려고 노력하고. 이건 좀 너무한 거 와, 아니냐. 이렇게 막 못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경력직을 안 뽑아요, 일부러. 경력직을 뽑아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 일부러 좀 더 체계를 좀 나쁘게 바꿔서 뽑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때까지 다녔던 회사들이 대부분 진짜 인건비에 있어서 정말 타이트하고 음, 너무나도 아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은 법에 접촉이 안 될 진짜 딱 그런 각을 세워놓고서 맞아요, 진짜. 인건비를 아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맞아요. 신고를 하려도 신고를 할 수 없고,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그 오픈 채팅방을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네. 업계에 오픈 채팅방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 업계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오너들이랑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헉, 근데 진짜. 네. 네, 근데 저도 막, 여기 오너다, 여기 오너다, 이렇게 아는 곳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진짜 가관이에요, 진짜.
막 인쇄 많이 했다고 학습지 선생님이랑 소리 들었잖아요. 막 네. 인쇄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왜 와서 자기들 인쇄하고 코팅하고 막 할 일 다 하고 그거 집으로 들고 가냐고. 그거 다 회사 자원 쓴 거 아니냐고. 막 탕비실 막 이런 와. 얘기하면서 진짜 막 그거를 막 익명이니까 자기를 안 음. 드러내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너들도. 그래서 그때 아니, 사원들이랑 음, 오너들이랑 붙었거든요, 카톡에서. 좋다. 그래, 이렇게 익명의 공간이 있어야 익명이니까. 다들 돼요. 익명이니까. 지금 그쵸. 말장난 네. 하냐면서 막 이렇게 그치. 저도 막 화를 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진짜 음. 오픈 채팅방 잘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면 그러면서 웃긴 게 자기네들 블레진가 오너 탈퇴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오너 다시 닉네임 바꿔서 들어왔어요. 내가 알아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 저기 오너 또 들어왔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채용 공고를 냈는데 사람이 안 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카톡으로 채용 아, 공고 내는 거예요. 대박. 그러면서 막 우리는 우대해 줍니다. 우리는 이 정도 벌어갈 수 있게 해줘요. 이러는데 속으로 그만큼 나를 착취할 거잖아. 이러면서. 근데 아, 진짜 진짜. 업계 오픈 채팅방이 저는 막 들어가 보고 나서 진짜 이렇구나. 그러면서 막 여기는 이렇게 안 좋구나. 급여를 이렇게 하구나. 그리고 막 못 들었던 정보들 알 수 있게 돼요. 한번 잘 찾아보시면 막 맞아. 오너도 있는 방도 나올 거고 그럴 거예요. 음, 진짜. 눈팅하며 맞아요. 보면 나와요. 그리고 정보를 은근히 물어보면 사람들이 또 대답을 해줘요. 온라인에 그런 어플도 있잖아요. 뭐 블라인드, 그다음에 그쵸. 뭐 자플래닛 음. 이런 데는 무조건 한번 이렇게 회사명을 검색해보고 왜 사람들이 퇴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악평을 남겼는지 음. 한 번쯤은 다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곧 내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하고 왜냐하면 어디나 단점은 있으니까 알고 가는 거 그쵸. 나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인터넷으로 손품을 많이 파는 거 중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막 저희 쪽은 그런 자플래닛 쪽은 안 올라오거든요, 아예. 아, 네, 그쵸. 그쪽을 아예 안 전문적인 써요. 곳이라. 네, 그쵸, 블라인드나 그쵸. 이쪽 아예 안 쓰니까 저는 오픈 채팅을 막 검색하거나 아니면 커뮤니케이터들이 많은 그런 카페들이 또 있거든요. 네이버 아, 카페 네. 이렇게 정보 공유하는 데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데를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각이 세워져요, 진짜. 음, 맞네. 그러니까 그 업계의 시류가 좀 달라서 저희 쪽은 이제 점점 막 이렇게 인스타로도 옮겨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이 회사가 네. 저렇구나, 저 회사가 저렇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좀 보셔야 되세요, 진짜. 잘 좋은 데 음. 가려면은. 그리고 퇴사할 때 저는 100% 주고 합니다. 다른 분들 이런 데 가지 말라고. 오, 한번 그래, 그 오픈 이렇게. 채팅 안에서 그 블랙기어 모아보기 했거든요. 급여 네, 까고. 어차피 네, 익명이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이 회사 이렇습니다. 저한테 인쇄 많이 한다고 뭐라 했어요. 이러면서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작성하고 퇴사하긴 했는데 진짜 좀 잘 잘하셨어요. 찾아보시면 정보가 어디서든 나와요. 그러면 음. 일반 회사잖아요. 금타님은. 네네. 금타님이 퇴사하신 그곳들의 좀 문화는 어땠어요? 저는 뭐 급여적인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제가 그 퇴사한 회사의 가장 악습은 일단 여성분들 파벌, 남성분들 파벌이 너무 명확해서 음, 좀 약간 기가 빨린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9시가 돼도 아무도 안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입은 사실 일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대부분 아무리 늦게까지 해도 뭐 7시까지 하면 끝인데 음, 사수도 집에 안 가고 팀장도 집에 안 가고 옆에 팀도 집에 안 가고 다 앉아 있으니까 저는 일이 없어도 막 8시까지 앉아 있다가 눈치 보면서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스트레스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내 시간을 못 갖게 되는 거니까 평일에. 음, 그것도 좀 악습이었고, 오너가 어디서 뮤지컬을 보고 와가지고 되게 감동받고 삘을 받았나 봐.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제 뮤지컬을 할 거다. 연말 공연을 다들 준비해라. 이러면서 뮤지컬 교수님도 어디서 초빙하고 어, 회사에서 돈을 일부러 들여서 저녁도 사주고 그 연습실 같은 것도 대관해가지고 전 직원들이 정말 나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뮤지컬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소름인 게 사장님이 항상 왔었어요. 항상 와서 마치 상석에 앉아가지고 막 이 뮤지컬을 향유하는 귀족인 것 마냥 딱 이렇게 의자에다가 그 이렇게 어깨 동무하듯이 자리 잡고서 그 뮤지컬이 유린타운? 하여튼 되게 웃긴 음, 뮤지컬이었거든요. 그거 막 사람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어째 다들 뮤지컬 하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되게 우스꽝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하게 될 때도 있고, 여튼 그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를 보면서 너무 박장대소 하시는 거예요. 음, 막, 그 제일 소름 돋았던 게 정말 우리 아빠뻘 같은 분이 뭐 이렇게 실수하거나 넘어지실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막 박장대소 하시고 너무 막 웃겨 하시고 마치 우리가 그 사장님을 위한 기쁨조가 된 느낌? 그래서 그 문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고 모르겠어. 그 회사 잘 됐으려나 싶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남아요. 퇴사한 가- 제일 악습이었던 것 같아요. 음. 아, 진짜 그 오너들의 특징들이 있나 봐요. 자기의 덕질을 우리를 시키네요. 아, 자기의 딱이네. 그 말이 습관이죠. 자기의 딱이네. 습관과 덕질. 저는 진짜 처음에, 덕질. 예. 아, 저는 예전에 아직도 지금 면접 볼 때마다 물어본 게 청소 물어보거든요. 왜요, 왜? 어, 저 막, 원래 일하는 분을 써야 되잖아요. 청소는. 근데 그쵸. 그거를 회사 사람들 시키는 거야. 그래서 막 계단 청소하시는 분 있고, 아, 화장실 진짜. 청소하고, 근데 화장실 청소 진짜 오바다. 아, 진짜 화장실 싫어요. 청소, 저 집에서 화장실 청소 안 하다가 취직해서 했잖아요. 아, 이거 진짜 힘들어요. 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 청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음. 아, 진짜, 근데 그분은 오너가 어땠냐면, 화가 나잖아요? 그럼 음. 자기가 청소를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분이에요. 그래서 화가 좀, 기분이 안 좋은 날다 하면은, 본인도 화장실 청소 하시긴 하시거든요? 본인 네. 화가 나면? 그러니까 이 앞에 금탄이에 말했던 뮤지컬을 시키신 분처럼 자기의 취미와 그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이렇게 강요하신 거나 다름이 없죠. 그 뒤로 그러네. 이제 면접 볼 때마다 저 청소 음.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냐고. 그치. 계단이랑 화장실은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자리까진 맞아요. 괜찮아도. 그리고 건물 내 화장실이 아니라 네. 그 막 자기들 안에 또 그 뭐지 회사 안에 화장실을 쓰는 데는 좀 엄청 싫어요, 제가. 그냥 그 빌딩 아, 화장실 이거 괜찮아요. 그거 거기까지 청소 안 시키잖아. 그쵸, 그쵸. 근데 그 막 내부의 화장실이 있는 곳은 간혹 아,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뒤로 저는 청소하는데 안 가긴 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은근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런 데 다녀본 적 있어요. 음, 직원들이 그 층에 있는 화장실까지 청소해야 되는 곳을 다녀보긴 했는데, 근데 뭐 사실 그 뭐 직원들끼리 쪼개서 하니까 내가 한번 화장실 청소하면 그 텀이 길어져서 그래도 하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애사심이 안 생긴다 그래야 되나? 맞아. 그래서 예, 되도록이면 피하는 진짜 이거 맞아. 이것도 물어보기 딱 좋은 그거 같아요. 청소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사실 들어가면서 화장실이 어디 있나? 이걸 보면서 들어가. 진짜 이거 꿀팁이다. 진짜 화장실이 어디 있나? 건물 내부 걸 진짜. 쓰느냐? 아니면 자기들 걸 쓰느냐? 여기서 약간 아, 칠킬 수 있나? 이거를 좀 물어보는 게 나오게 되고, 아, 근데 저는 그랬어요. 이게 당번에 정해가지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당번에 음. 정해가지고, 내가 화장실 청소 걸리면 일주일간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 아, 매일매일. 아. 근데 진짜 청취자분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실전 면접 꿀팁 같아요. 어, 진짜. 화장, 화장실 위치 보고, 이런 어, 거. 화장실만 한 게 아니라 막 계단 청소 했었고, 네. 그러니까 회사 청소기 돌리고, 심지어 창문도 닦아야 됐어. 화분이랑. 음? 그리고 물걸레질 하는 당번, 정수기 하는 당번, 아, 음,
아, 근데 이게 진짜 오너분이 청소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다 한 거네요. 다 한 거. 진짜 다 해야 돼요. 진짜. 아, 근데 뭐 오너분도 자기 막 스트레스 쌓이면 와서 화장실 청소 진짜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진짜 보고 놀랐어요. 아, 나는 그 청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전 청소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이렇게 막 비누 칠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면은 불려가서 음. 혼났어. 그래서 자기 눈에 안 차니까 그래서 그럴만 하시네요. 아, 예전에 막 웃긴다. 동기랑 한 번씩 불려가가지고 음. 청소 얘기 듣고 막 그랬죠. 어, 좀 슬펐던 기억이 나네요. 대걸레로 막 계단 딱 고생하셨어요. 어떻게 계단까지 청소를 시키냐 진짜. 아, 진짜 본인이 청소에 일가견이 있으니까 진짜 하나하나 다 시키신 것 같아요. 진짜 다 어, 시켰어요. 막 약간 학교에 우리 교무실 음. 청소하는 것처럼 자기들 쓰는 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어, 막 근무하러 가서 점심시간에 시키는 거예요. 점심시간 밥 먹고 나면 청소 시간이니까 다들 자기 할 일 이런, 하러 다들 자기 아, 쉽지 청소하러 않다. 쓰레기 버리는 게 제일 힘들었어. 쓰레기 버리기. 와. 그래서 제 어, 동기가 어땠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회식을 어땠어요? 우리 내부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 네. 쓰레기를 버리려면은 그 큰 쓰레기 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아,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들고 집에 가는 거. 어떡해. 저도 근데 그 쓰레기를 버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뚜껑만 열면은 그냥 깔끔하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 쓰레기들은 그 회사 쓰레기들이 다 오니까 너무 팔이 들끓고 하니까 와, 꺄우. 제 네. 동기가 집에 쓰레기 들고 가는 거 막 뭐라고 못 하겠는 직업병. 거야. 어떻게 안쓰러워. 저희 막 이러면서 막 그 정수기 청소하고 정수기도 청소해봤네. 그러니까 그 주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거든요. 당번이. 너무 빨리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쉽지 않은데.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불현듯이. 자기 오너들의 취향이 확실히 있나 봐요. 저희 오너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있어요. 청소로 푸시는 분이어서. 이거 어떡해. 진짜. 이거 너무 꿀팁이에요. 이거는 진짜 꿀팁입니다. 예. 일단 그러면 퇴사 후에 좀 얼마 만에 재취업을 금타님을 하셨어요? 약간 이렇게 회사를 갈아타셨나요? 저는, 그쵸. 저는 이때까지, 지금 회사까지 하면은 총 4군데를 다녔는데, 근데 대부분은 좀 텀이 길다가 막판에 그 아까 음, 뮤지컬 회사는 그만두고 나서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근데 뭐 텀이 원래도 안 길었지만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났을 땐 제가 집에다가 얘기를 안 했었던 거거든요. 음, 그만뒀다고. 마음이 안 좋으실까 봐. 음, 왜냐하면 사실 3번 갈아타면은 부모님도 얼마나 속이 안 좋으시겠어요. 진짜 내 딸이 음, 사회 부적응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또 그때는 제가 막 그렇게 막 집에다 호언장담했었거든요. 나 이제 이 회사 그만두고 그러면은 나 그냥 외국 가서 살 거야. 말리지 마. 막 음, 이러면서. 나 1년에 한 번 볼 생각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협박하고 그랬었는데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하실까 봐 차마 그만뒀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회사 가듯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8시 반에 딱 출근하듯이 엄마 갔다 올게 하고 계속 저는 이 악물고 도서관에서 그냥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회사에 어떻게 우연히 취업을 한 건데,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래,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만두고 나서 바로는 엄마한테 얘기 못하니까, 진짜, 음. 그래서 더 악착같이 찾아보고 해서 취업 텀은 또 짧았던 것 같긴 하네요. 저는 프리랜서로 근무하게 되면서 사실 일이 좀 들쑥날쑥하니까 부모님이 패턴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때려치고 말 안 네. 합니다. 진짜? 근데 이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음, 갑자기 엄마가 그 건보료 우편물이 온 거죠. 갑자기 왜 지역 가입자로 그쵸. 돌려졌냐고. 그럼 어, 나는 막, 몰라, 몰라, 잘못 온 것 같은데? 이러고 했는데 속으로는 완전 식은땀 막 흘리고 이게 그런 적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안 들키고 싶은데 들켜버린?
저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너 진짜? 요즘 왜 안 가? 하면 아 일이 없어? 좀 줄었네? 이러면서 퇴사했단 말을 안 하고 아 그 회사 좀 일이 없네? 이러면서 나 프리랜서잖아 이러면서 오전에 안 가? 하면 오늘 안 가? 어. 이러면서 늦게 오면 아 아, 나 좀 일이 많아 이렇구나. 이러고 뭐 막 일찍 오면 아. 일이 좀 빨리 끝났네 하고 이러고 이렇게 티가 안 날 수 있었구나. 나는 그냥 몰라요. 퇴사를 하고 어. 이직을 했는지 잘 몰라. 와, 이거 좀 신선해요, 지금. 저는 사실 왜냐면 회사밖에 안 다녀봤으니까, 이렇게 프리랜서의 삶을 저는 이진님이나 아니면 뭐 소나님 통해서 듣는 거니까, 네. 이, 신기하다. 그 티가 잘 안 나오고 그 작년에 또 코로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저, 코로나로 쉬니까 그냥 합법적으로 쉬는 거예요. 퇴사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최근에 퇴사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 네. 퇴사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박. 최근에 얘기를 다시 해주죠. 나 사실 이제 좀 이직해야 될 것 같다고. 퇴사했냐고 하길래, 나 퇴사했지. 퇴사한 지 한 6개월 넘었어? 이러면서. 잠깐만.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어, 하면서, 그래서 나 대학원도 좀 다니라고 하면, 잠깐만. 대학원도 지금 그럼 우리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합격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대박. 진짜 그냥 별로, 이게 패턴이 없으니까 사람이, 원래 일이 좀 들쑥날쑥하고 퇴근 시간이 좀 네. 들쑥날쑥해서 막 일이 바뀌어도 몰라요, 잘. 그래서 막 이번에 일이 좀 스케줄을 대학원 가서 변경을 시켰더니 집에 안 네. 와? 이러길래 나 이제 일해야 돼서 못 가?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시간에 나 없고 이날 뭐 이럴 거야 하고 그리고 또 저는 개인 네. 업무들도 하기 때문에 저녁에 막 늦게 나갔다가 늦게 오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 7시에 나가기도 해요. 일을 또 하러. 진짜요? 네, 저녁 7시에 내 할 일을 또 하러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약간, 그리고 막 일하러 안 가네? 이러면 오늘 취소됐네? 이러고 그냥 그러니까 퇴사 프리랜서라서 어, 막 이렇게 남들처럼 9시, 6시 이렇게 기준이 없으니까 신기하다. 몰라요. 네, 몰라요. 제가 이 첫 직장 때려치운 거는 네, 정규직에서 때려치운 거여서 부모님들 확실하게 아는데 그 뒤에 네. 제가 어떤 직장을 몇 번 갈아치우고 다녔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좋다. 뭔가 부모님 걱정은 안 시켜드린 거잖아요. 근데 오, 제가 못 번다라고 아시거든요. 아, 잠깐. 근데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약간 어른들한테 이러잖아요. 자기 막 네. 급여 얼마고 막 이런 것들 부모님들 막 물어보시잖아요. 프리랜서의 맞아, 좋은 맞아. 점은 네.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매달 매달 다르고 몰라 이러면 그리고 막 급여가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그달그달 다른 거 이러면서 좀 막 엄청 떼고 막 말하고 거지처럼 보여도 근데 괜찮다. 이거 네, 지금 그런 괜찮은 게 것 있어요. 같아요. 그리고 막 오, 그런 막 그 지역가입잖아 이런 게 사실 티가 안 나죠. 저는 대박. 와, 이거 진짜 너무, 너무 다른 삶이어서, 너무 티가 안 다른 나요. 세계의 그거라서, 저 지금 진짜 신선해요. 막 일하면서 프리랜서로 한 곳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고 여러 일을 하니까 솔직히 네. 막 무조건 갈아타야 된다 이러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아, 때려치우면 딴 데서 지금 돈 버니까 이러는 마인드죠. 멋있다. 그러니까 돈이 완전히 막 이래서, 떨어지진 않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일할 수 있는데 굳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아직 계속 일을 쉬고 있고 사실 대학원 끝날 때까지 일을 안 하고 싶다 이 마음이거든요. 그쵸. 공부하시느라 바쁘셔서, 그냥 지금 사실 왜 사람들이 4일 일하고 3일 일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다, 이런 마음이거든. 제가 지금 딱 3일 일하거든요. 부러워. 진짜 부러워. 제가 3일 일하는데, 그러니까 저 약간 정직원이나 회사원이었다면 제가 주 5일 출근하니까 내가 이 급여를 받아야 된다는 목표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저는 그냥 일을 안 하고 월급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일 안 하니까 좀 적게 벌고 사는 거지, 이러면서.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저는 신선한 게, 이래서 사람은 뭔가 자기 업으로 삼아야 되는 그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면 저는 음, 지금 마인드가 완전 다른 게 저는 막 지금 회사 그만두면 너무 막막하고 내가 음, 또 언제 또 취업을 할까 약간 까마득한데 이지님은 되게 열려 있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나는 음, 여기 아니어도 충분히
내 몫을 하면서 내 밥벌이 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 자신이 있으니까 이 대목이 음, 너무 지금 와닿고, 혹시나 지금 이걸 듣는 진짜 막 젊은 분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젊으냐면 막 고등학생 아니면 음. 20대 초반 이런 분들은 당장의 그 취업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선해요, 지금. 완전. 확실히 인생을 저도 이렇게. 음. 전문직이어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전문직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또 따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때려치우고 해도 크게 막 연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해서랑 트러블이 생기면 자기 마음을 위안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방법을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 막 요가 해보고 명상해보고 했는데 너무 괴로웠지만, 저는 너무 힘들면 다른 사람에게서 좀 위안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금타님은 어떤 부분에서 좀 위로를 받는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그 방금 다른 사람한테 위안을 받는다는 게 딱 저거든요. 음, 저도 진짜 회사 때문에 너무 힘들고, 저는 몰랐는데, 저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많이 먹고 찌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음, 지금 되게 살만한 거고, 제가 정말 극도로 스트레스 받고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을 때는, 진짜 살이 한 3개월 만에 10kg 빠졌나? 근데 안 먹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잘 어, 먹었는데도 사람이 괴로우면은 살이 진짜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 어, 그때 정말 너무 다행히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서 기를 저는 받았었어요. 뭐, 제 음,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친구들, 알바하면서 만났던 친구들, 그리고 그때 또 음, 했던 독서 모임, 영어 회화 모임, 취업 스터디, 뭐, 해외에서 만난 친구들 등등, 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제 외적인 게 막, 또 이게 마음고생해서 살이 빠지잖아요? 음, 그러면 얼굴살이 진짜 많이 빠져서 사람이 되게 보기가 좀 음, 그래요. 좀 이게 해골 같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음, 제 외적인 게 그렇게 변하니까 다들 너무 걱정 많이 해주고, 저랑 막 커피 마셔주고, 제 하소연도 많이 들어주고, 술도 같이 마셔주고 이러면서 다들 제 기분을 환기시켜 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음, 뭐 지금도 정말 고마운 게, 뭐 물론 제가 물론 악덕 기업에 들어갔지만 제가 100% 잘했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 거기서 제가 똑부러지지 않았던 것도 있고 바보같이 굴었던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어쨌든 제 친구들은 듣고서 너가 그때 네가 그런 말 했어야지.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저를 몰아세운 게 아니고 모진 음, 말을 하지 않고, 네가 진짜 최고야. 너가 짱이야. 아이, 괜찮아. 다음에 더 좋은 데 갈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다독여주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멘탈이 그래도 금방 회복이 되고 이제 정신줄을 안 놓게 되더라고요. 음, 예, 그게 정말 사람으로부터 받은 위안과 그 평온함과 포근함과, 예, 그 사실 이렇게 취업이라는 그런 과정이 정말 음, 고독하고 외롭고, 그 물리적으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이거를 근데도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위로를 받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네. 사람한테서 받는 위안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취업을 하기 전에는 약간 회사에 가면 모든 사람이 약간 내 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막 친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없는 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잘 이해해주는 건 같은 업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얘기 안 하고 혼자 막 끙끙 앓고 저는 취직하고 나서 작년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항상 속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집에 음, 오면 회사에서 뭐 못 먹냐 아니면은 왜 자꾸 배탈이 이렇게 많이 나냐 할 정도로였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나 이렇게 회사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잘 이해해준 사람이 의외로 또 회사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음, 많이 무슨 일이 생기면 물어보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에서 제일 깊은 사람들은 회사 사람이 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맞아요. 회사 사람이라고 해서 좀 벽을 둘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맞는 사람이 꼭 생기는 것 같아서, 저도 사람에게서 위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요가 해보고, 뭐, 필라테스 해보고, 운동해보고 하면서도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때 퇴사하던 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이거 편지로 얘기하셔도 되시고, 그냥 얘기하셔도 되는데, 금타님은 뭐예요? 굳이 편지를 그쵸? 한번 저 근데 이거 팟캐스트 하면서 내 자신한테 편지를 지금 한 두 번째 쓰는 것 같은데요. 두 번? 저는 항상 금타님 편지 들으면서, 와, 잘 쓰신다, 이러면서 좀, 뭐 그런 생각을 맨날 했었죠. 저는 그냥 과거의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일단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겁도 먹지 마라. 세상에는 꼭 진짜 회사의 사원으로 사는 방법 말고도 정말 많은 그 밥벌이 수단이 있더라고. 그래서 음, 원래 남의 주머니에서 돈 벌어오는 게 치사하고 치졸하고 치욕적인 일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와, 이러다 진짜 내가 먼저 죽겠다. 하루하루 피말린다. 이런 곳은 그냥 쿨하게 그만둬도 될 것 같아. 네가 제일 중요하지 뭐. 돈보다도 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아. 지나고 나면은 별거 아니고 좋은 기회는 또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편지를 남기고 싶어요. 좋은 이야기들이야, 진짜. 음, 그때 몰랐지만 이제는 좀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저는 음, 사실 굉장히 좀 간단하지만, 눈물이 나고 힘들면 때려치워도 되는데, 왜 굳이 1년, 2년 이렇게 경력에 신경을 쓰면서 마음 아프게 좀 살았는지 모르겠고, 그때 너무 힘들고 막막할 때는 정신 건강을 챙겨야지 경력을 챙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네. 퇴사 각이 섰을 때는 탈주를 해야지. 굳이 1년 채우고 2년 채워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다. 너는 훗날 프리랜서로 살면서 그 이력을 쓰지도 않는다. 음, 이력서에 올리지도 않는 거 굳이 이렇게 바둥바둥 살지 말고 그냥 일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는 게 답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진짜 너무 또 맞아. 다른 프리랜서지만 프리랜서는 여기 안 적는다고 해서 노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음, 티 안 나니까 잘 적용해서 살면 될 것 같아요. 음, 저는 안정된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만나서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해가지고 줌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짧게 얘기하자고 회의에서 결정이 났는데 오늘 엄청 할 말이 진짜 너무 많아요. 다른 분들 오셨으면 더 폭발했을걸요, 진짜. 다들 막 그쵸. 만만치 않은 회사에 다녀보셔가지고 음, 맞아요, 맞아. 네. 막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슬픔을 겪지 않고 청취자분들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제 지금 돌아봤을 때 우스갯소리처럼 지금 막 웃으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다들 이제 좋은 기억들만 이제 쌓아갈 수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장인 여러분들 다들 힘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의주는 언제나 청취자와 소통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으신 주제, 사연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드래곤볼 051과 드래곤볼 051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는 인스타그램으로 다음 내용을 미리 보실 수 있게 카드 뉴스를 준비했어요. 유튜브, 팟캐스트,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